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가 추진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 용역을 맡았던 한 민간 업체가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이제 사흘째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그 이유로 해가지고 기존의 종점을 대안 노선으로 변경 검토할 것을 국토부에 처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윤 정부의 국토부가 이렇게 한 거다라는 민주당의 그 주장과도 이게 배치가 되는 건데 이 일이 밝혀지고 나서 강성 야당의 지지층들한테서 항의 전화가 빗발이 치고 이 업체의 홈피가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혜란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팩트를 부정합니까? 어떡하려고 정신승리해? 이래서 내가 위슈 하면서 나라가 이러다 미쳐갖고 망하겠다 싶어서 이거를 계속 하는데 하면 할수록 미쳐도 너무 미친 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색이 있겠어. 그냥 할 줄 아는 건 가장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돈 조금 들고, 그치? 가장 국민한테 도움되는 걸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게 자기들의 능력인데 그거에 무슨 정치색이 있어. 자기들 뜻대로 얘기해줘야 돼? 병신 같은 새끼들. 개딸되지만 뒤져버려! 그딴 정신으로 어디있다 홈피. 내가 그 사장이면 가만 안 있어요. 기자회견 열고 개딸들 다 오라고 해갖고. 그럼 우리 보고 정권 하수인하라는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야? 뭐 주무르려고 해. 개딸들이 이제 민주당은 아주 그거 등에 업고서 헛소리하고 자빠졌고. 그러니까 팩트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야. 정말 이게 너무 무서운 정신승리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혼란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족불행동인지 뭐해서 뭐 인민군 복장한 포스터를 올렸다고 하니까 그거를 막 이제 조선일보에서 했나봐. 그랬더니 이번에 그게 인민복이 아니라 독립군이 왜 필요해? 지금 인민군 독립군이 왜 필요하냐고.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됐어? 또는 일제 식민지야? 뭐 미친 것들 아니야. 미쳐갖고 곱게 미쳐 이 병신들아. 엄연히 국민이 투표해서 이번 정권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뽑은 민주정권이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민군이면 잘못됐고 독립군은 맞는 거니 그럼? 니네는 맞는 거야 그게? 대가리에 총 맞은 것들아. 대가리에 총 맞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팩트를 안 보는 거야. 그리고 자꾸 그렇게 선동선전하고 세뇌시켜. 그러면 국민은 지금 현실을 똑바로 안 보고 뭐 친일파니 그렇잖아. 이러면서 빨갱이, 친일파 이런 용어들이 전부 이상한 용어야.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야. 북한이 점령한 빨갱이 공산당 국가도 아니고 그 일본이 점령한 나라가 그냥 지금 먹힌 일제시대도 아니라고. 일제감정기도. 그러니까 뭘 싸우고 말고 할 게 없어. 근데 정부를 갖다가 우리가 뽑아놓은 정부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자기들이 뽑지 않았다고. 누구를 심판해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누구를 심판해야 돼? 우리 전 국민이 뽑았어. 근데 내가 안 찍었다고 해서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거리고 지랄하더니 이제는 친일파라고 그러고 그거 매국노라고 하면서 프레임 씌워갖고 그런 식으로 팩트를 안 보고 망상을 떨면서 자기가 믿는 대로 그걸 또 주입해. 딴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정서상 가장 잘 건드려질 만한, 민감하게 건드려질 만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공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공산당 수법이지. 선동하고 대중을 선동해서 지난번에 촛불 집회할 때도 내가 테레비 보고 가관도 아니더만 자기들이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일 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리고 뭐 쓰레기도 다 치웠다 그러고 언론에서 우리 국민이 엄청 거룩한 일을 하셔. 등신들. 그렇게 사람을 세뇌시키고 우매한 국민은 따라가는 거야. 대통령이 뭐 나라를 팔아먹어서 뭐 엄청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딴 거 몰라도 되게 검소하고 되게 곧고 그치 연금 개혁도 하려고 했었고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지. 자기 사리사욕으로 어떻게 그랬던 대통령 아니거든? 근데 그 최순실이란 여자를 가까이 했던 게 죄지. 측근해서. 그치만 그 여자가 너무 수치스럽고 이게 문제지. 그 여자한테 무슨 정권을 주고 이것도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몰아가면서 탄핵하면서 그 탄핵하는 게 뭐야? 반발심이고 반항심이야. 윗사람에 대한. 그리고 뺏고 싶은 애고고 자기들 권력을. 그래서 탄생한 정권이 지난번 정권이야. 남의 걸 뺏어서 탐심으로 탄생한 정권 아니야. 근데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선동선전질에 당해서 자기들이 엄청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적폐라고 하면서 전 정부 인사들을 다 수백 명을 쳐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온갖 비리 저지르고 자기들은 정의고 남은 불이야. 적폐야. 이렇게 몰아붙였잖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저들이.
난 정말 이해가 그걸 갖다가 세뇌당하고 그게 맞다고 하고 따라가는 그리고 그 인민군 복장을 올리는 촛불행동 거기에 따라가는 정신승리하는 국민들은 뭡니까? 정말 무서운 거야. 팩트를 믿어야지 사실을 안 믿고 망상에 선동이 돼갖고 그게 아주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번 정부도 지난번에 친일적인 행보를 할 때 내가 엄청 뭐라고 한 게 큰일 나니까 그게 아픔이 크거든. 일본한테 당한 아픔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으로 몰아가면 엄청 힘들어지는 거야.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건드릴 때 아주 조심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도출하지 않고 움직이면 지금도 봐. 후쿠시마 오염수 IAEA에서 아무리 팩트 갖다 대도 소용없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도 저것들이 다 왜곡이라고 하고 이미 뭐 국민들은 한바다 광우병 때 한번 경험했지만 그래도 이러는 거야. 광우병 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경험해서 이 정도인 거야. 아니면 벌써 난리 났어. 탄핵해라 어째라 난리 났을 것 같아. 벌써 촛불행동하고 난리 났어. 거기 선전선동에 끌려가서 팩트를 안 믿는 이의식이 되게 두려운 거고. 그래서 정치인이 신뢰를 잃어버린 게 또 뭐냐면 아무리 선전선동해도 이제 또 안 넘어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당해봤거든 몇 번. 학습 효과가 있어서 정신승리하는 저런 개딸들이나 미친 민주당 극좌파 당원들 빼고는 아무도 안 속는 거야. 또 지랄하네. 또 선전선동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넘어가는 국민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도파에서 심약한 국민들은 흔들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정권 지지율이 충분해야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지지율이 약하잖아. 네.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암만 소리 지르고 책상 쳐도 소용없어요. 교육부 말 안 듣잖아. 지금도 말 안 들어요. 왜냐? 지지율은 충분히 없고 국민들이 막 힘을 실어주는 정부 같으면 이 정권이 다음 정권에 연이어 또 창출될 것 같아.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고 말을 듣는데 지지율 약하면 바뀔 거야 하면서 또 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번 정부는 되게 지지율에 신경 써야 돼. 그러려면 국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 점검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거기다가 투입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혜란이 어떻게 보세요? 그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줘야 돼. 그리고 국민의 대표에서 얘기할 때는 당당해야 되거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미흡한 거. 중도 표심이 안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발언했대도 극좌파. 진보는 무조건 비난할 거야. 안 받아줄 거야. 그치? 국민 마음 이해해줘도 대통령을 싫어하니까. 보수도 무조건 칭찬할 거야. 이렇게 발언해도 좋아할 거야. 근데 중도 표심을 봐야 돼. 중도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정권 임기 기간 남은 기간에 개혁도 할 수 있고 쓸 수가 있거든. 나라를 위한 정책을. 근데 첫째는 국민들이 그 방류할 때 전문가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론이 요구하지 않고 있어. 뭐라고 요구하냐면 방류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해. 그러면 그거를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거는 국제사회와 그 일본의 문제야. 그치? IAEA에서도 적합하다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국제 규범은. 그래서 말을 해도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래서 말씀을 안 하셨다면 그게 잘못인 거예요. 말해서 그쪽에서 안 들어줬어도 국민들은 이해받는 마음이 들거든. 안 들어줬어도 대통령은 우리 편이야. 이걸 원하거든. 얘기를 해줬어야 돼. 팩트로 정확하게 우리 국민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되게 걱정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달라. 그리고 IAEA에서 적합하다고 나왔는데도 너무 걱정을 해서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나도 대통령으로서 되게 고민인데 우리 국민적인 여론이 이러하니 어떡하냐. 오염수 방류를 좀 늦추거나 다시 고려해봐 달라. 이런 얘기했어야 돼. 당당하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방류하는 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전문가를 갖다가 거기 참여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 눈치 보는 거로 보이는 거지. 기시다 총리 마음을 상하게 안 하려고 말은 안 하면 안 되겠어. 왜냐하면 두 정상이 만나서 할 말이 뭐가 있어 지금. 가장 한일의 현안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잖아.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눈치는 보여. 심기를 상하게 안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발 물러가서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 국민의 눈치를 또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멋지지가 않은 거예요. 국민들로서는 더 배신감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멋지고 강자로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말을 대신 딱 전하는 그런 결기가 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한 마음과 함께 신뢰도가 추락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딴소리하고 눈치 보네?
일본 눈치 보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강자로 딱 얘기를 안 해주니까 엄청 멋있는 강자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질 않는 거야. 정확한 얘기를 해줬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고 기시다 총리가 마음 상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면 미리 언지를 주면 되지. 외교란 그런 거잖아. 미리 언지를 슬쩍 줘서 이렇게 내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국민의 여론을 전달, 오해 없길 바란다. 개인 인간 윤석열의 마음과 다른 거라는 거를 아예 그걸 언지를 주지 않더라도 따로 그 자리에서 얘기해도 돼요. 인간 윤석열이는 이해하고 싶다. 그치만 우리 국민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인간 윤석열 이전에 대통령 윤석열로서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극히 우려를 표명한다 하면서 딱 전달해야 돼.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해한다는 거. 그렇지만 기시다 총리도 이해할 거야. 왜? 그 사람도 자기 본의 아니게 국민들한테 질타받고 할 때 미치는 거지, 그치? 방류를 해야 되는데 뭐 하지 말라고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있는데 그거 이해 못 해주겠어? 얘기해야 돼. 우리 국민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죽어도 안 전해주네. 국민은 그러면 이해 못 받은 답답함이 뜨면서 눈치 본다고 느끼고, 그래서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고 멋지게 안 보여, 지도자로.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팩트를 얘기 안 하고, 두 번째는 눈치 보는 듯한 모습, 편드는 듯한 모습.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 야당이 공격하잖아, 그 부분을. 친일파라고 하고 나라를 이상하게 저렇게 매도해서 세뇌 선동 조작하는데, 지금 그게 엄청 무서운데 자꾸 보수는 이런 것 같아. 아이 그거 사실 아닌데. 사실 아닌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당했잖아. 그 선동 선전에 놀아나서. 엄청 무서운 거야. 국민의 아픔을 건드리면 인간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합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팩트에 의해서. 그런 어떤 감정이나 그런 선동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게 대중이고 여론이에요. 그걸 잘 보고 대처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걸 못해요. 지난번 민주당은 정치는 더럽게 못하는데 그건 잘해. 여론 조작지는. 그래서 여론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대중을 속이고 저렇게 5년 동안 부채를 몇백 조로 늘리면서 포퓰리즘으로 돈을 왜 그렇게 뿌렸어? 코로나 때문이라고? 웃기네. 코로나 아니었어도 뿌렸어. 왜? 다음번 정권 얻으려고. 선심 정책이야. 우리 또 뽑아줘. 그럼 돈 많이 줄게. 나라를 아주 걷어내려고 했는데 보수층에서 너무 이제 무서운 거야. 책임져 봤던 사람들이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가장이 계속 빚내갖고 계속 사탕 사주네. 그러니까 애들은 다 놀고 있네.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정경제 무너지게 생겼어. 이 짝인 거야. 그래 들고 일어난 거야. 엄마가 안 되겠어, 이 무능한 가장. 그래서 펴봤더니 정책이 엉망진창이야. 그게 소득주도 성장도 그때 얼마나 반대했어, 여론이. 근데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게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밀어붙였잖아. 말 안 듣고. 돈으로 다 입막음하고 모든 곳에 다 자기들 편을 앉혀놓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 여론전에 능한지. 거의 공산당이랑 비슷해. 근데 이번 보수는 그걸 못하네. 그게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한 거. 그러니까 네. 난 대통령한테도 마음은 순수한데 순수하기만 해서 되니까 정치가 국민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잘 달래서 갈 지지율을 등에 업고 잘 정책 추진할 수 있는데, 저렇게 그냥 국민 마음이 중요한 걸 모르고 나만 열심히 하고 내 마음 순수한 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서 탄핵당했어? 그렇지가 않은 거야. 상대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움직여야 절대 권력도 안 뺏기고 지배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을 무시하고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자는 권력을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내가 안타까우니까 계속 버럭버럭 여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날마다 당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 김건희 여사 땅 의혹일 때, 아니 팩트로, 원희룡 장관 잘했네. 팩트로 대응해야 되잖아. 저들이 어떻게 발목 잡고 거짓말하고 있고 어떻게 몰아가서 선동 선전지를 하는지. 근데 계속 김건희 땅 여사 얘기하니까 민주당 땅이라고 하면 어느 땅이 이기겠어. 정말 프레임에 끌려가고 있어, 병신처럼. 마음을 너무 무시하고 모르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팩트가 중요한 거야. 팩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해야지. 그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계속 버리고 고집 부릴 때 정권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깨어나야 돼. 제발 좀 그런 프레임이나 선동 선전에 놀아나지 말고 정신을 차립시다. 국민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선동 선전 여론질에 놀아나면 나라 망해요.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